블랙이글스가 사우디행 비행에 올랐는데 그새를 못 참고 사우디 공군 사령관 투르키 빈 반다르 알 사우드 중장이 한국 경남 사천에 카이 본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도 한국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람의 시제기 조종석에 직접 올라탄 채였는데요. 조종석 앞에는 큼지막한 사우디 국기가 펼쳐져 있었고 봉체 옆에 늘 엎드린 깃발은 태극기 옆에 있던 인도네시아 국기를 절묘하게 가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자랑 KF-21의 외형에서 모두가 입을 모아 말하던 단 하나의 오점인 인도네시아 국기를 사우디 국기가 완전히 대체해버린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포착되자 방위산업계를 비롯한 모든 관계자들은 곧바로 직감했는데요. 조만간 인도네시아의 자리는 다른 나라가 차지하겠구나 하는 신호로 본 것입니다. 실제로 사우디 공군 사령관 일행은 카이를 방문한 자리에서 KF-21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카이가 개발 중인 각종 항공기 생산 라인과 정비 시설을 둘러보며 KF-21 시제기와 여러 항공 플랫폼들에 큰 호기심을 드러냈습니다. 사우디 대표단은 한국형 전투기의 개발 경험과 체계 통합 능력, 탄탄한 후속 군수 지원 역량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투르키 사령관은 KF-21 기동 시범을 직접 참관한 뒤 전투기의 현재 개발 현황과 핵심 성능에 대한 상세 브리핑까지 청취했는데요. 카이 측은 이 자리에서 KF-21의 설계 개념, 운용상 유연성과 확장 가능성 등 KF-21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미래 차세대 공중 전투체계 개발 로드맵까지 소개하며 사우디 측에 화답했습니다. 카이는 이번 만남을 계기로 중동 시장 전반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전략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는 2월 초 싱가포르 에어쇼와 2월 중순 사우디 리야드 국제방위산업박람회에 연이어 참가해 중동 각국과의 전략적 협력 및 파트너십 구축을 적극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황을 볼 때 업계에서는 한국과 사우디 간 KF-21 관련 협상이 머지않았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우디 입장에서도 자국 공군 현대화를 위해 최대 100대 규모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검토 중인 만큼 KF-21과의 협력이 성사될 경우 양측 모두에게 윈윈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 상황이 전혀 반갑지 않은 나라가 있으니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경솔한 언행을 했다가 한국에 곧바로 꼬투리를 잡히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사우디 공군 사령관을 KF-21 조종석에 태워놓고 보란듯이 인도네시아 국기를 가려버린 건 역시 이런 맥락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실수는 KF-21 프로젝트에서 아예 퇴출돼도 할 말이 없을 정도의 발언을 해버렸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한국을 상대로가 아니라 제3국을 향해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분담금을 떼어먹다시피 미납해 놓고도 한국과 KF-21을 직접적인 경쟁자로 지목하고 있는 튀르키예의 칸 전투기를 구매하려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배신한 두 나라의 계획이 그럭저럭 잘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인도네시아가 KF-21을 사가면 그걸 분해해 핵심 기술을 튀르키예에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가 그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을 시사하는 정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본성은 어디 가지 않았습니다. 한국에게 그랬던 것처럼 튀르키예를 상대로도 치졸한 술수를 꺼내 들기 시작한 것인데요. 튀르키예는 인도네시아를 통해 한국의 기술을 슬쩍 엿보려는 기대에 싱글벙글했지만 인도네시아가 자신들에게도 예외 없이 난감한 짓을 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 전투기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미국산 부품이 단 하나도 들어가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국제무기거래 규정에 저촉되는 부품이 10%만 섞여 있어도 각종 제약을 받을 수 있으니 아예 미국산 장비는 한 조각도 쓰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5세대 전투기급을 목표로 개발 중인 튀르키예 입장에서 모든 부품에서 미국의 손길을 완전히 배제하라는 인도네시아의 요구는 해외 언론들조차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요구라고 고개를 젓게 만든 조건입니다. 인도네시아도 자기들의 요구가 터무니없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조건을 끝까지 밀어붙인다면
이들이 살 수 있는 전투기는 중국제와 러시아제밖에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요구를 말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꺼내드는 이유는 뻔합니다. 한국에게 그랬던 것처럼 튀르키예를 상대로도 돈을 더 뜯어내거나 모종의 이권을 얻어내기 위해 협상 테이블에 지저분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튀르키예와 인도네시아가 손을 잡는다는 소식이 처음 전해졌을 때 국내 반응은 KF-21의 입지가 위협받을 것이라는 우려보다는 튀르키예도 한번 당해봐라에 가까운 비웃음이었습니다. 어느 나라를 상대로든 한 번은 더러운 꼼수를 쓰지 않고는 못 배기는 신뢰하기 어려운 파트너, 그게 인도네시아와 거래할 때 치러야 할 수업료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예상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크게 한 바퀴를 돌아 결국은 한국에 큰 이득이 될 조짐이 보입니다. 분명 인도네시아는 미국산 부품이 들어간 전투기는 사지 않겠다는 지침을 스스로 세웠습니다. 인도네시아도 이런 지침을 만든 데에는 나름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을 한국에 직접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의 의중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파트너로서의 소양이 부족한 셈입니다. 애석하게도 한국의 KF-21에도 아직 완전히 국산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 현재로서는 도저히 빼기 어려운 미국산 부품이 여전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자의적 기준을 따른다면 KF-21 역시 그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전투기가 됩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가 튀르키예에 이런 요구를 보냈다는 보도가 나오자마자 한국은 사우디 공군 사령관의 방문 일정에 맞춰 KF-21에서 인도네시아 국기를 바로 가려버렸습니다. 마치 이 날만을 기다렸다는 듯한 연출이었는데요. 인도네시아가 미국산 부품이 0%여야 한다는 지침을 실제로 적용한다면 KF-21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한국만 유일하게 그 지침에서 예외를 인정받는다면 오히려 그 지침의 진정성과 일관성 자체가 의심받게 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한 전투기든 KF-21이든 미국산 나사 한 개도 들어가면 안 된다는 식의 조건이라면 어느 쪽도 이미 그 요구를 충족할 수 없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한국 측 분위기는 더 이상 인도네시아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무게가 기우는 모습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 조건을 내세워 스스로 발을 빼겠다고 한다면 한국은 주저없이 새 파트너에게 길을 열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 공군 사령관을 태운 그 한 장의 사진만으로 그 메시지를 잠재적 고객들에게 은근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KF-21을 공동 개발한다면서도 한편으로는 튀르키예의 5세대 전투기 사업에도 줄을 대는 이중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한국과 튀르키예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쳐 협상력을 높이려 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그 과정에서 신뢰를 잃고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위험만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애초부터 언제라도 이탈할 수 있는 고객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오히려 자기 모순에 빠져 스스로 퇴출 명분을 제공한 쪽은 인도네시아라는 점에서 이 상황은 자업자득에 가깝습니다. 폴란드는 비밀리에 한국을 방문해 KF-21 전투기 생산 공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최근 해외 주요 방산 전문 매체들은 파이가 KF-21 전투기를 동시에 7대 이상 양산 중이라는 소식에 깊은 주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계적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국산 화율, 자동화 설비, 그리고 방산 생태계의 집접도라는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한국은 그동안 F-50, T-50 등 경전투기와 고등 훈련기를 꾸준히 생산해오며 축적한 경험을 KF-21 개발에 그대로 투입했습니다. 특히 경전투기 생산에서 이미 자동화 로봇과 검사 장비를 독자 개발에 적용한 전례가 있었기에 KF-21 역시 생산 초기부터 자동화 공정을 투입해 시간을 단축시킨 것입니다. 이와 달리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나 프랑스, 다소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지만 생산 라인 구축과 공정 최적화 속도에서 한국보다 뒤처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F-35의 경우 초기 양산까지 10년 이상이 소요되었고 안정적인 생산량 확보까지는 무려 15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반면 한국은 불과 3년 만에 시험기 단계를 넘어 양산 라인을 완비했으며 첫 양산분 7대가 동시에 생산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세계 주요 전투기 제작국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빠른 속도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가격 경쟁력입니다. KF-21은 초기 양산 단가가 대당 1천억 원 이하로 책정되었으며 향후 대량 양산이 본격화되면 800억 원대까지 낮아질 전망입니다. 이는 F-35의 초도 단가가 3천억 원에 육박했던 것과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데요. 결국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빠른 양산과 낮은 가격의 조합은 폴란드를 비롯해 UAE나 필리핀 같은 국가들이 KF-21 도입을 현실적으로 검토하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입니다. 폴란드는 이미 FA-50 블록 20을 도입한 경험이 있어 카이의 생산 능력과 납기 신뢰성을 직접 체험한 국가입니다. FA-50 계약에서 불과 2년 만에 실전 배치가 가능했던 점은 폴란드 공군이 KF-21에도 큰 관심을 갖게 하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F-16 추락으로 더욱더 한국산 전투기의 필요성을 실감하게 되었는데요. 또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산 전투기를 구매할 경우 길게는 10년의 대기 기간을 감소해야 하지만 한국산 KF-21은 이보다 훨씬 짧은 시간 안에 전력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KF-21의 동시 양산은 단순한 생산 속도를 넘어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빠른 공급자라는 이미지를 확립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국산 무기 체계의 성공을 넘어 한국 방위 산업 전체가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KF-21의 양산은 단순한 무기 체계의 생산이 아니라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 우위를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여전히 전투기 생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불과 몇 년 만에 안정적인 생산 능력을 확보했고 이미 7대가 동시에 조립되어 있다는 사실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이례적인 기록입니다. 폴란드를 비롯해 미국에서 가장 주목하는 점은 바로 KF-21 생산체계의 자동 화율에서의 극적인 향상입니다. 전투기 조립은 극도로 정밀한 공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존에는 숙련 인력의 수작업에 크게 의존해왔습니다. 하지만 카이는 리벳 체결, 봉체 결합, 대형 패널 가공 등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공정에 자체 개발한 자동화 로봇을 투입했습니다. 예를 들어 동체 패널에 수십만 개 리벳 구멍을 자동으로 뚫고 체결하는 로봇을 적용하면서 수작업 대비 생산 시간을 절반 이상 줄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생산량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품질의 균일성까지 담보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F-35를 양산하는 미국 로키드 마틴은 수십 년간의 생산 경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리벳 체결과 배선 공정에서 사람의 손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생산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으며 미공군이 원하는 물량을 제때 공급하지 못해 항상 일정 지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반면 카이는 초기의 생산 설계 단계부터 자동화 장비를 반영했기에 짧은 시간에 완성도 높은 생산 라인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KF-21의 동시 양산 능력은 수치로 비교했을 때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미국의 F-35는 연간 최대 130대 수준까지 생산량을 늘렸지만 이는 개발 후 10년 이상 지나 안정화된 이후의 결과입니다. 초기 5년 동안은 연간 30대를 넘지 못했고 납품 지연 문제로 미국 정부와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라팔 전투기도 월 최대 생산량이 3, 4대에 불과하며 주문 후 실제 인도까지 5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웨덴의 그리펜은 핵심 부품을 해외 생산에 의존하고 있어 연간 생산량조차 공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KF-21의 양산 라인을 구축한 지 불과 1년 만에 7대를 동시에 조립했고 초기 생산율이 70%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내년 초에 첫 양산형이 롤아웃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카이는 필요할 경우 생산 라인을 추가해 월 3, 4대 연간 40대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확장성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는 미유럽 항공사들이 달성하지 못한 납기 신뢰성이라는 무형의 경쟁력으로 이어집니다. 전투기 구매를 고려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수년을 기다려야 하는 기체보다 몇 년 안에 실전 배치 가능한 기체를 훨씬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KF-21의 또 다른 강점은 가격 경쟁력인데요.
초도 양산 가격이 대당 1,000억 원 이하로 책정되었고 본격적인 대량 생산 체제가 확립되면 800억 원대까지 낮아질 전망입니다. 이는 경쟁 기종인 F-35의 단가가 약 1,300억 원, 라팔 전투기가 약 1,800억 원, 그리고 최신형 F-16V가 1,500억 원 이상인 것에 비해 크게 저렴합니다. 무엇보다 KF-21은 최신 A사 레이더, 전자전 장비, 아르스트 등 첨단 센서를 이미 탑재하고 있으며 블록2 단계에서는 스텔스 성능까지 강화됩니다. 즉, 동급 이상의 성능을 갖춘 기체를 절반 수준의 가격에 도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외 공군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은 단순한 비용 절감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전투기 한 대 단가가 수백억 원에서 1천억 원을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산이 제한된 중견 국가들에게는 사실상 도입 가능성과 직결됩니다. 폴란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은 모두 국방비 제약이 있는 국가들인데 이들 국가들이 한국산 전투기를 선호하는 배경에는 바로 합리적인 가격에 빠른 납기라는 두 가지 장점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이 전투기 양산 과정에서 필요한 검사 장비까지 직접 개발했다는 사실입니다. 전투기 내부에는 수십 킬로미터 이상의 전선이 연결되며 공정별로 전력과 유압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해외 장비를 도입해 검사를 진행했지만 카이는 자체적으로 검사 장비를 개발해 공정 효율을 높였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산 화율을 더욱 끌어올리고 미국 의존도를 낮춰 생산 지연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KF-21의 빠른 양산은 단순히 경제적 성과에 그치지 않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전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체계를 의미합니다. 한국 공군은 2026년까지 노후 F4, F5를 전량 퇴역시키고 KF-21을 주력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만약 생산이 지연된다면 전력 공백이 불가피했겠지만 카이의 빠른 양산 능력은 이러한 위험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 시장에서도 파급력이 큽니다. 유럽과 동남아, 중동 국가들은 러시아 전투기 의존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동시에 미국제 전투기의 높은 가격과 긴 납기 문제에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 틈을 한국이 KF-21로 공략할 경우 단순한 판매를 넘어 글로벌 항공전력의 균형을 바꿀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한국의 외교적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KF-21의 7대 동시 양산은 한국이 단순한 신흥 방산국을 넘어 미국, 유럽을 위협하는 차세대 전투기 생산 강국으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줍니다. 빠른 생산 속도, 합리적인 가격, 안정된 공급망이라는 세 가지 무기를 확보한 한국은 폴란드와 동남아시아 등 실수요국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매력적인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